%d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숫자라는 걸 받아올 때는 %d를 쓰는구나. 두 개의 값을 동시에 넣으려면 가로를 이렇게 해주시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코알모 파이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린트 구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근데 프린트 구문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해보다 보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정말 잘 이렇게 코딩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구나,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구나 라고 느끼시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어떤 몇 가지 오류나는 상황을 제가 일단 올려놓은 거, 그 교재에 올려놓은 거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습 문제를 보시면, 교재에 이번에 새로 다운받은 거 보시면 3 곱하기 7은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신텍스 오류가 났어요. 자, 뭐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는 때문이죠. 파이썬 여기 요 모드에서는 는이라는 걸 빼고 그냥 3 곱하기 7 하고 엔터를 탱 쳐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3, 4 더하기 5.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엔터를 탱 쳤더니 또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뭐가 잘못됐는지를 살펴보면, 자, 인티저 형태, 즉 정수 형태의 어떤 그런 그 객체는 뭔가를 불러올 수 없대요. 즉 이걸 나중에 여러분이 함수라는 걸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함수라는 거 뒤에 뭔가를 불러오는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류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결과는 뭐냐면은 3 곱하기 4 더하기 5잖아요. 그 3 곱하기 4 더하기 5. 네, 수학에서는 여기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지만 파이썬에서는 절대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를 꼭 반드시 여러분이 입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프린트 하고요. 자, 땡땡. 자, 파이썬 is 하고 땡 닫고요. 역/n 하고요. 그리고 fun 이렇게 써가지고 엔터를 쳤더니 오류가 났어요. 자, 이번에 오류는 뭐 때문에 났는지 여러분 좀 이렇게 눈치를 채실 수 있나요? 문제는 요거 때문이죠. 역/n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줄을 띄우라라고 하는 특수 문자인데, 그것은 반드시 문자열 안에만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요 역/n을 문자열 안에 올 수 있도록 여기 문자열을 지워주면 요까지가 전체가 다 하나의 문자열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엔터를 탱 쳐주면 Python is fun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타이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문항이 있었는지 기억 한번 하시나요? 과제물을 제가 내어드린 게 있는데 뭐였냐면 마이너스 기호를 30번 연속으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 줄에다가 파이썬을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기호를 또 30번을 이렇게 출력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건은 하나였어요. 프린트 구문을 단 한 번만 쓰라. 자, 여러분 프린트 한번 해보죠. 프린트 하고 나서 마이너스 기호를 연속해서 30번을 쓰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출력하는 거, 네, 열심히 타이핑을 하면 되죠. 이거 말고요. 뭐가 있었죠? 네, 곱하기 기호를 쓰면 문자열을 반복해서 계속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더하기가 원래 문자열에서는 딱풀의 역할, 즉 붙여주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30이라고 하고요. 그럼 요까지가 하나의 문자열이 된 거예요. 더하기 기호가 30번이 나왔습니다. 는 기호가 30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를 붙일 거예요. 플러스를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문자열을 쓰는데 한 줄을 띄울 거죠. 한 줄을 띄우기 위해서는 역/n 이렇게 해 주고요. 그러면 한 줄을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썬 하고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또 한 줄 띄워야 되죠. 또 한 줄 역/n을 하고요. 문자열을 닫고요. 왜 문자열을 닫나요? 더하기 기호, 는 등호기호를 또 30번을 또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하고 등호기호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은 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이해되세요? 요 30번을 출력하는 게 요만큼이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 기호는 이 문자열 다음에 뭔가를 한다는 거니까 한 줄 띄워주시고 파이썬 입력하고 또 한 줄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또 30번을 출력한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더하기랑 곱하기만 잘 써도 이렇게 멋진 어떤 그런 표현들을 프린터 구문 단 한 번만 써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우리가 문자열 포매팅이라는 걸 배울 텐데요. 이 문자열 포매팅은 어떤 건지 제가 올려놓은 교재들을 한번 보시면, 자, 파이썬에서는 어떤 양식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 양식에서 변화되는 값들을 이렇게 뒤에서 뭔가 할당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템프라고 해서 어떤 온도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18이라는 값이 이제 들어왔다고 합시다. 오늘의 그 기온은 18도예요. 자, 그랬을 때 프린트하고 오늘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나오게 하고 몇 도인지만 빈칸으로 비워놓고 출력을 하는 방법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그 뒤에다가 퍼센트를 써서 이렇게 대응시켜주는 방법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 퍼센트 %D가 뭔지 퍼센트 %S가 뭔지 추가적으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게요. 오늘 온도는 퍼센트 %D입니다 하고요. 자, 문자열 닫고, 그럼 여기에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뒤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라고 하는 순간 여기 %랑 여기 %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템프 하면은, 템프라고 치면 우리가 지금 이 템프라는 그 값에다가는 18이라는 숫자가 들어와 있죠. 그 18이라는 숫자가 여기에서 이 %를 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죠? 어떤 거냐면 요 %D 자리에 요 뒤에 있는 값이 오는데, 한 번 더 제가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한번 이해를 도와볼게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20이라고 치면은 20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출력이 되죠. 즉 %D라고 하는 이 %D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 중에서 일단은 숫자라는 걸 받아올 때는 %D를 쓰는구나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만 받아오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문자를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ame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한글로 그냥 파이썬 이렇게 입력을 시켜 볼게요. 그런 다음에 프린트 하고요. 자, 우리가 배우는 프로그램은 여기다가 이제 뭔가 C를 배울 수도 있고 파이썬을 배울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S를 쓰고요. 이번에는 %S입니다 하면은 여기가 지금 문자열을 채운다는 뜻이거든요. 그 뒤에다가 %하고 name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네, 짜자잔, %S의 자리에다가 파이썬이라는 게 들어와 있죠. 이 파이썬은 어떻게 들어왔나요? 이 name이라는 변수를 받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 name 안에 파이썬이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가져와서 name 대신에다가 문자열로 C 언어 이렇게 만약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요 % 안에다가 C 언어라는 값이 이렇게 쏙 들어오겠죠. 그죠?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은,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약간 감이 오시나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이 보실 때 기억해야 될 거, 이따가 한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D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숫자들을 받아오는구나. 정확하게는 정수의 값을 받아옵니다만, 이건 조금 이따가 %F랑 할 때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S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을 받아오는구나.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교재 가운데 보시면 실습 1번, 네임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넣을 때는 헛다운표 혹은 쌍따옴표 모두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네임하고 뭔가를 집어넣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문자열 포매팅에서 %S랑 프린트 구문을 통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실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한번 해볼게요. 저랑 같이. 네임이라고 한 부분은 저는 이름을 예를 들어 쿠컬이라고 쓰겠습니다. 쿠컬이라고 쓰고 엔터를 땡 치면 네임 안에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프린트 구문, 네, 제 이름은 %S입니다. 이렇게 빈칸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포매팅을 해주는 거예요. %S입니다 하고 이 %랑 연결이 되게 뒤에서 %하고 네임 이렇게 치면은 짜자잔 들어오죠. 네, 여러분 잘 되시나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수업을 할 때, 이 파이썬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많이 했던 오류들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써요. 자, 네임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써보세요 했더니 네임하고 파이썬 했더니 선생님 뭔가 잘 이해가 입력이 안 돼요. 자, 무슨 문제였을까요?
여기서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문자열을 갖다 쓰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따옴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자, 그럼 네임에다가 파이썬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합니다. 네, 제 이름은 %d입니다. 하고 %하고 name. 오류가 났어요. 여러분, 이 오류의 원인 뭔지 보이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d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자면 정수값을 받아오는 거예요. 즉 숫자값을 받아와야 되는데 문자열을 받아왔더니 뭔가 이게 포맷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고친다면 여기가 %d가 아니라 %s로 고쳤어야만 출력이 잘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는 뒤에 숫자, %s는 스트링, 즉 문자열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 이름은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죠. 네, 오류가 났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서 보낼 때는 반드시 %를 해야만 이 두 개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오류가 났었고, 네 번째, 제 이름은 %s입니다 하고 요거 오류 찾으셨나요? 뭐가 문제죠? 코딩을 해보다 보면 진짜 잘 안 보이는 오류인데요. 문제는 여러분 잘 보시면 %name 앞에 보면은 콤마가 하나 찍혀 있죠. 그죠? 예를 들어 프린트 제 이름은 %s입니다 하고 콤마하고 %하고 name. 사실 이 콤마는 뭐냐면 프린트에서 얘 한번 출력해주고 얘는 요걸로 끝이 난 거예요. 그 콤마 앞에 있는 거는. 그리고 나서 뒤에 걸 다시 또 출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 나왔죠. 프린트 입장에서는 얘 출력까지는 그래 내가 하겠어. 근데 넌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여기에서 오류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요 콤마 때문에 그런데 C 언어를 먼저 배운 친구들은, 제가 이제 해보니까 C 언어를 먼저 배우신 분들은 scanf라는 그 명령어를 배웠을 때 어디에다 집어넣을 것인가 하고 할 때 콤마를 앞에 넣는 그런 구문이 있거든요. C 언어에서 문법에 익숙한 학생들이 여기에서 오류를 많이 범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콤마 같은 것들은 % 앞에는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만큼을 하나로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만큼을 통으로 외우셔야지 콤마라고 하는 순간 여기 문자열, 여기 %와 여기 %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 프린트하고 나서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오류는 나지 않는데, 어이구, 죄송해요. 자, 마지막 요렇게 해가지고 s를 써서 출력을 시켰을 때 오류는 나지 않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이름이 name이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d에다가 그냥 name이라는 변수, 즉 뭔가를 담은 요 이름 그 자체를 갖다 써야 되는데 name이라는 문자열을 그냥 할당을 시켜버렸죠. 그러면은 %는 요 문자열 전체를 %s에다가 쏙 집어넣어 줍니다. 그랬더니 제 이름은 name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죠. 따라서 요런 오류들이 처음에 해볼 때 막 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요렇게 오류나는 구문들을 잘 살펴보고 교재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검토해 보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뒷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 %d, %s, %f, %c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실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수 형태만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수점이 있더라도 정수값만 받아오는 건데, 보통 우리가 기온이라든가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그런 것들 할 때 보통 정수 형태 그 값을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d를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s는 문자열, 스트링의 약자를 써서 s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온 게 있었고, c라고 하는 것은 문자 한 개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f는 부동소수, 어떤 소수점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가 두 개가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는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c는 뭔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c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랑 수업하실 때 %c는 거의 안 쓰실 거예요. 쓸 일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c는 문자 한 개만 받아올 때 씁니다. 문자열은 여러 개의 글자들이 쭉 이어진 거였잖아요. 근데 문자는 대문자 한 개, 소문자 한 개 그럴 때만 받아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c 하기 전에 예를 들어 name은
다시 뭐 파이썬 이렇게 쓰고요. 프린트 네, %c 하고 %하고 name 이렇게 붙여주는 순간 오류가 뜹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c라고 하는 것은 숫자 혹은 하나의 글자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이렇게 타입 에러를 얘기를 해주죠. 그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거 제가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대문자 A 하나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한 글자기 때문에 잘 받아오죠. 근데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A를 2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은 에러가 뜨죠, 위랑. 그러니까 글자를 여러 개의 주르륵 이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글자만 받아올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여기 봤더니 정수도 받아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c를 쓰고요. 그리고 %하고 뭘 할당을 시켜주냐면 예를 들어 65라는 숫자를 한번 할당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똑같이 A가 나오죠. 자, 이 65는 왜 A가 나올까요? 그럼 이거 한번 조금만 제가 더 65를 해봤으니까 기왕할 거 66도 한번 해봅시다. B가 나오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66을 해봤으니까 67도 한번 해보죠. C가 나오죠. 눈치를 좀 채셨나요, 여러분? 어떤 그게 있냐면 우리는 ABC라는 글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컴퓨터는 키보드에 나와 있는 모든 글자들을 숫자로 대응을 시켜서 그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A라고 입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컴퓨터가 A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거를 숫자로 대응해서 이해를 하죠. 그 숫자, 우리 입장에서는 대문자 A가 편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65라는 숫자가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에 해당되는 숫자들을 이렇게 알려주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게 어떤 글자가 65라는 글자가 뭔가라고 할 때는 CHR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거든요. 65라는 숫자가 A라는 걸로 대응이 되는구나. 이런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그런 표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그런 키보드에 있는 그런 값들이 다 이렇게 숫자로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c를 이제 할 수 있고요. %f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는 소수점을 포함한 어떤 숫자들을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3.14159226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원주율에 해당되는 숫자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프린트 하고요. %d를 한번 쓰면은 자, %파이 우리가 %d는 숫자를 받아올 때 쓴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 숫자나 다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수 형태만 받아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3.14 이렇게 쭉 나가는 거에서 정수 형태는 뭐냐면 앞에 있는 여기 소수점 앞에 있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을 시키면 3만 떡 받아오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s를 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랍게도 그냥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대로 출력을 해주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정말 문자열처럼 출력을 해준 거고요. 소수점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f를 씁니다. 그랬더니 적정한 자리, 소수점 6자리 정도에서 반올림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딱 잘라서 출력을 해주죠. 자, 그런데 저는요, 소수점 2자리까지만 출력을 하고 싶어요. 왜? 파이는 보통 3.14를 많이 쓰니까. 그렇게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그대로 아까 여러분 요 표현 있죠. %f에다가 f 앞에다가 소수점을 하나, 점 하나 꿍 찍고요. 점 하나 꿍 찍고 내가 몇 제짜리까지 출력할 것인가 하고 2를 이렇게 .2를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엔터를 탱 치면 소수점 아래로 2자리까지, 점 아래로 2자리까지 출력을 해주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그 F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재 거의 다 이제 왔습니다. 2개 이상의 %를 보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는 어떻고 그리고 온도는 어떻다. 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목표는 이거예요. 오늘 날씨 맑음 한 줄 띄우고 그리고 온도는 몇 도 이렇게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프린트 한 번만 써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자, 프린트 하고요. 오늘의 날씨 몰라요. %s로 문자열을 받아온다고 가정을 하죠. 자, 이제 한 줄 띄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n을 이렇게 문자열 안에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온도 여기는 우리가 %d를 받아올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퍼센트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두 개를 한꺼번에 받아와야 돼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이제 배워보면 보내는 거 퍼센트는 하나만 딱 쓰고요. 그리고 나서 괄호에다가 빨금 그리고 여기다가 퍼센트 뒤에다가는 18도 뭐 17도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17 숫자.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한꺼번에 받아지죠. 문자열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문자열 하나에는 뒤에 퍼센트가 딱 하나만 할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두 개의 값을 동시에 넣으려면 괄호를 이렇게 해 주시고 그 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나, 둘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프린트 퍼센트 %D 학년, 퍼센트 %S, 퍼센트 %D 반, 퍼센트 %D 번 이름하고 퍼센트 %S 뭐 이렇게 복잡한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퍼센트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문자열은 하나예요. 그러면 뒤에 퍼센트는 하나밖에 올 수 없어요. 근데 네 개의 값을 한꺼번에 넣어야 되죠. 그러면 1학년, 2반, 3번 이름, 파이썬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우르르 이렇게 다 할당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이 방법 말고 조금 더 다른 방법들도 뒤에서 또 소개를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문자열 안에다가 퍼센트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오늘 비가 올 확률은 몇 %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퍼센트 %D를 쓰면 일단 숫자를 받아오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70%입니다 라고 했을 때 퍼센트 70%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퍼센트하고 70이라는 숫자를 할당을 시켜봅니다. 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저랑 같이 보시죠. 했더니 뭐가 not enough argument for formatting string이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자열에서 살펴봤더니 문자열에서 보니까 퍼센트가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럼 이 문자열은 두 가지 값을 받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봤더니 보내주는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not enough라는 이런 문구가 뜨는 거죠. 자, 이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방법을 배우던가 기존에 있는 방법에서 머리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퍼센트 %S를 쓰면 사실은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 복사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퍼센트라는 글자가 들어올 거니까 글자 자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퍼센트 %S라고 쓰고 뒤에다가 여기다가 진짜 문자열 퍼센트를 하나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좀 번거롭죠. 그죠? 우린 굳이 이렇게까지 이 글자들이 바뀌는 게 아닌데 항상 퍼센트가 나오도록 할 건데 그러면은 프린트 하고요. 네, 오늘 비가 올 확률은 자, 퍼센트 %D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퍼센트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퍼센트를 두 개를 갖다 쓰는 거예요. 퍼센트 %DD입니다 하고 요까지 문자를 주면은 자, 이제 프린트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여기는 숫자가 들어올 거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 다음에 퍼센트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아, 여기는 그냥 글자 퍼센트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70 이렇게 집어넣으면 짠! 는 그냥 퍼센트가 출력이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를 쓸 때 진짜 퍼센트라는 건 항상 우리가 나오도록 하고 싶을 때는 그걸 문자열로 포매팅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문자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퍼센트 두 개를 갖다 쓰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밑에 있는 과제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자, 파이썬 강좌는 수강생이 20명이고 출석률은 80%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클래스랑 저기 강좌에다가 여러분이 파이썬이란 것도 바꿀 수 있고 수강생이란 것도 수강생 인원, 출석률 같은 걸 다 바꿀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A가 파이썬이라고 합시다. B는 수강 인원 20명이라고 하고 C는 그 다음에 만족도, 출석률 80%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프린트 하고 나서 요 안에다가 뭘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위에 있는 그 문구를 출력할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배웠던 내용을 잘 복습해 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프린트 구문에서 문자열 포매팅이 꼭 이것만 쓰느냐, %D, %C만 쓰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간단한 방법, 포맷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 있거든요. 중괄호를 이용해서 포맷이라고 하는 틀이 있을 텐데 우리 프린트 구문은 거기까지 한번 더 보기로 해요.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값들을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 인풋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거나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코딩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야무지게 코딩하자 우리 이코딩의 쿠커리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